운전을 가면서 지금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촬영하는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럴 때가 아니면 요즘에 사실 이제 이사 준비도 그렇고 이제 이런저런 일정으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많이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게 돼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지금 찍어서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역경을 극복하는 그리고 실패를 좀 줄이는 그런 마인드맵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써서 올리기도 했는데 좀 역경 지수가 조금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워낙 불려시같이 생겼다고 이제 그런 어떤 역경 지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집안에 이제 IMF라는 게 찾아오면서 역경 지수가 나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역경 지수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왕이면 내가 경험하기 전에 이런 역경 지수를 미리 좀 높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배운다고는 하지만 꼭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실패를 좀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내 지금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가급적이면 좀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30살 초반에 이제 마인드맵을 배우면서 30대 들어서면서 마인드맵을 배우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마인드맵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조금 마인드맵을 통해서 역경지수를 높였고, 그리고 실패를 이제 줄인 사례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11년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종종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병원 원장님들과 직원분들 대상으로 공개 강의를 이제 5주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 5주간에 이제 강의를 기획을 하는데, 기획하는 목적은 뭐였냐면, 일단 강사로서 나의 좀 단가를 높이고, 그러니까 1시간의 강의 페이를 좀 단가를 높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제가 이제 병원에서 나름대로 이제 상담 실장으로 일을 하긴 했지만, 원장님들도 함께 듣는 그런 강의를 기획을 하고 싶었어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원장님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조금 더 페이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 어떤 병원에 대한 그런 경력과 노하우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목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원장님들이 함께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강의를 만들자, 이게 제 목표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마인드맵에 가지를 쳤죠. 첫 번째 가지에는 내가 의사가 되자 라는 게 첫 번째 가지치기였습니다. 내가 의사가 돼서 경험을 쌓으면 그 의사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에 당연히 풍부한 사례들과, 그리고 그들을 어떤 공감하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그런 걸 내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지치기에는 내가 의사가 되어본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지를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난 어떤 전공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일단 피를 무서워하니까 피가 없는 그런 과목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정신과라든지 아니면은 한의원도 작성을 했고요. 이비인후과도 조금 작성을 했고요. 조금 피를 덜 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의사가 되려면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은 어느 정도 드는지를 이제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 인터뷰하기도 했었고,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이제 최소 8년, 레지던트 기간까지 8년에서 15년 정도가 이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8년에서 15년, 그러면 저는 38, 아니면 45, 이 정도의 나이가 된다라고 이제 그때 당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든다. 두 번째로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30살에 제 그때 당시 나이에는 이제 결혼도 너무 하고 싶었고, 돈도 모으고 싶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늦춰지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첫 번째 가지치기를 하면서 저는 이미 마인드맵 안에서 실패를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역경지수라는 걸 이제 쌓게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지치기, 큰 가지치기로 뭐가 나왔냐면, 대학원을 들어가자. 전공을 의사로는 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부터 대학원으로 병원 경영 있잖아요. 병원 경영이라든지 어떤 그런 실무들에 대해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도 조금 더 원장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원도 알아봤죠.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을 또 이제 잠깐 보류를 하기로 합니다. 일단 1번, 첫 번째 아까 작성했었던 의사가 되는 거는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는 보류를 한 거죠. 보류를 하고 이제 세 번째 가지치기를 작성을 합니다. 세 번째 가지치기는 그 의사분들이 많이 듣는 그런 어떤 교육이 있죠. 뭐 MBA 과정이라든지 교육 CRM 과정, 이런 과정을 이수를 하자가 이제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많이 알아봤죠. 많이 알아보다가 아는 분들의 소개로 그 아라 컨설팅의 윤성민 대표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윤성민 대표님의 과정을 작성을 하고, 그래 내가 병원과 관련된 어떤 그런 과정들 자격증을 좀 따보자, 수료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 CRM부터 시작해서 MBA 과정을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금액도 작성을 하게 됐고, 이 수업은 언제 시작하는지, 그리고 몇 주 동안 진행이 되는지, 그 안에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과목들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을 내가 배울 수 있는지를 쭉 작성을 하게 되죠. 그렇게 작성을 하면서 김지원 이사님에게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세 번째 가지를 이제 작성을 하면서 이 정도는 어쩌면 가능하겠다라고 예측이라는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바로 직전에 이제 이 병원 CRM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지치기가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약간은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 연령대도 부족하고 전공에 대한 지식도 얕은 어떤 그런 강사라면, 그러면 나와 맞는 수준의 강의를 좀 진행을 나는 하고, 그리고 의사들이 조금 만나 뵙고 싶어 하는 의사분들께서 조금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강의,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그래서 내 특강을 완성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주 과정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제가 병원에서 상담 실장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한 느낌을 기본으로 삼아서, 첫 번째는 이제 병원 직원분들이 보통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서비스 교육만 좀 많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병원 서비스 교육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비전, 그리고 어떤 나의 꿈,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 꿈을 알아야 병원 안에서도 꿈을 펼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우리 병원, 내가 몸담고 있는 병원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수 있고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강경 대표님을 이제 모시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마찬가지로 제 멘토이자 또 이제 비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용기를 심어주고 내가 할 길을 구체적으로 좀 찾아주실 수 있는 김영환 교수님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 컨설팅을 조금 미리 한번 맛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어떤 CRM, 그 윤선민 대표님, 아라 컨설팅 윤선민 대표님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공감 클래스라는 거로 유명하신 조혜서 대표님도 이제 제 목록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라운제나 스피치 임유정 대표님, 기타 등등,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분들 너무 괜찮다, 많은 병원 원장님들과 직원분들도 이 교육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제가 아는 많은 멘토들과 교수님들의 명단을 작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는 것을 이제 또 마인드맵에 가지치기 쳤어요. 강경 대표님께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 어떤 내용으로 내가 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의를 같이 무대에 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까? 라는 것들을 가지치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환 교수님, 아라 컨설팅 윤선민 대표님, 막 모든 분들께 어떤 선물을 가져갈까? 어떤 멘트로 그분들께 부탁을 드릴까를 다 이제 마인드맵으로 미리 가지치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공감 클래스 조혜서 대표님을 찾아갈 때는요, 그걸 가져갔어요. 제가 직접 만든 얼그레이 케이크를 가져갔는데, 아무래도 여자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손수 만들었다고 하는 얼그레이 케이크, 그리고 그 향, 거기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각 대표님들께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찾아뵐 때마다 그분들의 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제 이제 바인더에 담아갔죠. 예, 그분들이 저를 좀 기특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친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에게 나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인드맵으로 작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작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의사가 되는 전공을 선택을 했을 때, 또는 아니면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아니면 병원과 관련된 많은 자격증을 수료를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아니라 의사분들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대표님과 교수님을 모시고 내가 강의를 진행했을 때, 이 네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제가 마인드맵을 작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괜찮다,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대안, 병원에 대한 컨설팅과 CRM 강의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걸 듣는 과정 안에서 이제 그런 대표님과 멘토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2011년 11월에 제가 이제 병원과 관련된 강의를 5주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경 대표님, 김영환 교수님, 그 다음에 윤성민 대표님, 김지원 이사님, 예, 그렇게 네 분이 이제 병원의 어떤 CRM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내부 고객, 외부 고객 응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한 주씩 진행을 해주셨고, 대표님께서 2시간씩 강의를 해주시면 1시간은 뒷부분에 제가 나가서 제가 병원에서 이제 직원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느꼈던 꿈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 갈증,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병원들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예를 들면 윤선민 대표님이 CRM 강의를 하시면 내가 직원으로서 생각하는 어떤 그 CRM의 정의와 그리고 내가 직원으로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그런 CRM의 사례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 그런 것들을 제가 직원으로서, 직원이었던 한 강사로서 1시간 동안 강의를 또 이제 사례를 풀어냈고요. 또 김지연 이사님께서 내부 고객, 뭐 외부 고객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를 얘기를 하셨을 때 직원으로서 느꼈던 원장님들에 대한 바램,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 강의를 오셨던 많은 직원분들께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직원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도 되게 좋은 자극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5번째 주에는 혼자서 이제 3시간을 진행을 했는데 디스크 강의를 한 거죠. D형의 고객들은 우리가 상담을 했을 때 선택지를 줘야 된다. 본인들이 선택하고 본인들의 뜻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뭐 I유형의 고객들은 뭐 이제 아이들이 예쁘다라든지 아니면 고객님들 어떤 그런 외형적인 어떤 그 모습들의 장점, 뭐 차라리 뭐 친근하다라든지 어디서 뵌 것 같다라든지 이런 멘트들이 이제 통한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디스크와 관련된 상담 스킬들을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던 거죠. 너무 5주 동안 반응이 좋았고, 첫 번째 주만 이제 시청하셨던 병원 원장님들과 직원분들도 5주 동안 다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매 순간 저는 이제 강의를 사진을 찍었고요. 대방역에 서울 여성 프라자라는 곳을 빌려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렴한 가격의 강의장을 그때 제가 처음 되게 많이 막 물색하면서 알아봤던 것 같고요. 이런 모든 어떤 특강을 5주 동안을 진행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큰 경험이자 정말 큰 밑거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5주 동안 진행을 하고 나서 도저히 강사가 누군데 우리 병원에 강의를 하겠다고 강의 제안서를 냈지? 그 원장님들이나 이제 상담실장님들, 경영실장님들은 이제 저를 검색을 했겠죠. 검색을 했는데 막 김영환 교수님이랑 같이 찍고 김영환 교수님이랑 같이 강의를 했던 사진들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병원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만든 어떤 특강들을 주최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이 되다 보니까 강의 페이가 병원 강의를 기준으로 해서 5배가 한꺼번에 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진짜 많이 느꼈어요. 내가 뭔가 기준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의 어떤 선택이 옳을지 안 옳을지를 작성을 하면서 미리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기록이 있었고 조사가 있었겠죠. 조사와 기록을 통해서 저는 미리 경험을 한 거고, 그 미리 한 경험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안전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선택이 정말로 저에게는 되게 값진 결과와 값진 정말 성장의 발판이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업 강의라든지 특히 이제 대학교 친구들 강의할 때 마인드맵이라는 걸로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에 대한 것들을 걸어봤으면 좋겠다. 미리 예측도 해보고 미리 한번 계획도 세워보고, 그런 것 안에서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겠다를 먼저 알아채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선택을 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좋고 값진 훈련이다라는 거 강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 알려줬던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수많은 저희 어떤 멘토님들의 강의에서 그 방법들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마인드맵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은요 나만 선택할 수 있고요, 내가 걷고 싶은 길은요 나만 알아챌 수 있고요, 나만 알아채고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미리 한번 적어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그런 경험들이 제 강의에 녹아들 수 있다는 거를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역경지수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역경지수가 높았었던 사람인데, 물론 저보다 높은 분들도 많았겠지만 저 나름대로도 역경지수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마인드맵이라는 걸로 상당히 빨리 극복해 나가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끈기가 있거나 참을성이 있거나 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인드맵이란 도구 하나로 이 역경지수가 정말 많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실패를 가급적이면 줄이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가급적이면 선택이 참 빠른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선택이 어려워서 고민하시는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그 계획 세우는 방법을 고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때 2020년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인드맵으로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고 걷는 것처럼
한번 쭉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알아보고 하시느라 시간이 마인드맵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정말로 현실적으로 뛰어드는 것보다는 효과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사용하시면서 2020년 역경지수 높이고 그 다음에 실패를 줄이는 그런 한 해를 만드시는데 마인드맵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